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한 가지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로 초유의 여가부 장관 발언 금지를 했습니다. 지금 이종옥 여성가족부 장관 얼마 전 발언으로 참 논란이 됐었죠. 성인지 감수성 집단학습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입대는 순간마다 국민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얘기하지 마세요. 회의 참석한 장관에게 침묵 조치를 한 겁니다. 여기 뭐 또 다른 장관들 얘기가 또 막 적혀 있네요. 여기도 또. 아무튼 어제 상황이 이렇는데요. 먼저 그럼 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여가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발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지금껏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들은 실망해왔고 피해자들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이종옥 장관이 또다시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실망하고 피해자들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오늘 이종옥 장관의 발언을 제한한 채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인지 관점에서 이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838억 원이?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이런 적은 없었죠. 국무위원이 예산안 설명도 하고 뭐 예. 법 개정하면은 취지도 설명하고 통과되부터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기 소감도 얘기하고 그런 자리잖아요. 예. 국회에 출석하는 게. 근데 여야가 합의해서 당신은 말하지 말고 그냥 앉아만 있어. 입에다가 빨래집게로 물린 거죠. 장관 개인한테는 참 엄청나게 그 어떻게 보면 모욕일 수도 있어요. 모욕이고 그건 수치고 사실 예. 그만두라는 얘기죠. 저는 여당이 또 거기에 가세했다는 게 충격입니다. 어. 야당은 계속 자격이 없다 이랬잖아요. 예. 그 박원순 시장 사건이나 오거돈 시장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이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어떻게 보면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했잖아요. 예. 그런 소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여당도 저기에 대해서 좀 있을 수 없다. 저 회의가 오히려 국회에서 일정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직원 중에 왜 차라리 없는 직원이 나은 경우도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그런 장관. 그런 대접을 받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옥 장관이 예.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은 예. 대통령한테 사의 표명하고 더 좋은 사람한테 장관 자리를 물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죠. 저는 국회에서 저렇게 비토당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근택 전 부위원장 여당 소속이시니까 여당은 말을 하지 말아라. 이거를 왜 합의해 준 겁니까? 결국은 지금 아마 야당에서 뭐 나오면은 법안 처리 동의 못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도순 금지법이라고 해서 성범죄자의 그 주소라든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도 좀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모욕이잖아요. 그럼 이제 나가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출석이 없는 상태에서 뭐 차관이 대행한다든지 예. 했으면 될 일이지 굳이 그 말을 자리에 하지 마라. 앉혀놓고 말을 안 하고 또 뭐 인사하니까 뭐 야당 의원들은 또 인사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모멸감이거든요. 차라리 그냥 나가라. 여기 있지 말고 회의장 있지 말고. 그럼 여당 위원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좀 그러니까 차라리 밖으로 그게 나가게 하자.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이준석 전 재고요. 저는 그 여야 합의로 이제 여가부 장관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걸 이제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참에 왜냐하면 이번에 윤미향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가부가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금 심의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예. 부실하게 해왔고 그들만의 카르텔이었는지가 어느 정도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부조직법 개정해가지고 180석의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여가부를 없애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와가지고 이거는요. 국무위원이 할 말이 아닙니다. 이 학습의 기회라고 하는 단어는.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가 학습의 기회입니까? 누구 한 대 맞으면 이게 뭐 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학습하는 기회입니까? 박찬환 교수님도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어요. 네. 예.
뭐 여가부 장관이 문제니까 여가부 없애자 그러면은 과거에 해경이 문제 일으키니까 해경 없애자고 하는 거가 똑같은 발상이라고 봐요. 또 그렇게 또 그러니까 부처 없애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요. 여가부가 여성들의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한 공감을 형성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여권도 지금 장관 교체를 바라는 거죠. 진작에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해임 청구를 하든지 교체를 갖다 요구하든지 대통령이 결단을 그러게요.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 상황까지 만들었으면 그런 조치가 있었을 법도 한데. 그렇죠. 뭐 예. 지금 뭐 검찰 개혁도 부동산 문제도 시급한 사안들이지만 사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상처를 받는 거는 예. 이런 사건들이에요. 박원순 그다음에 오거돈 두 시장이 국민들에게 준 상처, 특히 여성들에게 준 상처를 생각한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교통 정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다. 하여튼 어제 국회에서 참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뭐 끝나고 이제 퇴장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뭐 야당 의원들은 이제 대면 별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여기 사진으로 좀 잡혀 있습니다.